네, 일정 관심주를 제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린츠홀딩스의 이영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형주들, 물론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그래도 선전을 했지만 대형주들 찬찬히 살펴보자면 또 삼성전자 이외에는 그다지 크게 오른 종목이 없거든요. 이런 가운데 대형주 가운데서 NHN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NHN을 좋게 보시는 이유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만 따져본다면 예. NHN이 좀 약세를 보였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글로벌하게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작년에는 스마트폰으로 양호한 실적을 냈었죠. 그리고 올해는 태블릿과 반도체까지 업황이 좀 양호해지면서 2013년도도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게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모멘텀입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분기당 8.7조 원의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대형주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를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이 엔저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최근 니콜 사태까지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 정유화학은 일단 2007년도 때처럼 이 한국 제품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다른 나라 제품을 압도할 만큼 업황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네. 이미 1분기 실적에 대한 염려가 정유화학주들의 주가로 대변되고 있고요. 이 조선은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이 LNG선 발주에 기대를 좀 걸어볼 수도 있으나 그보다 더 해운 업황의 부진이 좀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 STX 그룹의 문제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좀 돌출되고 있습니다. 건설이 그나마 주가 움직임이 좀 양호했었는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실적이 당장은 좋아지기 어렵다는 걱정이 좀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펀드 매니저라면 참 펀드 운영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전망이 열려있고 실적이 받쳐주는 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당장에 이 삼성전자 말고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도 최근 수급을 보면 기관이 공격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 더 전망이 열려있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 NHN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괜찮고 실적이 유망한 종목을 우리가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NHN이다라면서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NHN 최근에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NHN은 다들 아시다시피 인터넷 미디어 업종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는 인터넷 포털을 기반으로 한 이 검색 엔진이죠. 검색 엔진과 인터넷 광고 그리고 이 온라인 게임으로 성장 발판을 좀 다졌고요. 이 성숙 단계인 인터넷 사업에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한 가운데 이 신성장 동력을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NHN의 강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 사실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네. NHN의 라인은 처음부터 일본과 글로벌을 대상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가입자 1억 3천만 명을 돌파하고 일평균 50만 명에서 60만 명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라인이 보여주고 있는 성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전에는 가입자만 많았지 사실 라인이 실적을 내기에는 아이템이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최근 이제 카카오톡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카카오톡 게임하기였습니다. 라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온라인 스티커와 같은 걸로 매출이 작게나마 나고 있었지만 그 부분은 사실 좀 미미했었고요. 라인을 통해 모바일 게임들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 게임 초기에는 라인팝, 이 라인 버블과 같은 게임을 중심으로 인기를 누렸었고요. 최근에는 윈드러너, 드래곤플라이트와 같은 카카오톡에서 이미 검증된 게임들이 라인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출시되면서 인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출시도 매월 증가하면서 1월에는 1개, 3월에는 5개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더니 4월에도 최소 3개에서 4개 정도의 게임을 추가로 런칭할 계획이고요. 이제 가장 큰 파급력은 가입자 수입니다. 역시 일본에서는 5천만 명, 스페인에서는 1,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로 발돋움하고 있고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가입자를 통해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만들 것인가였는데 이 플랫폼의 위력이 이번 1분기 실적을 통해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라인을 통해서 NHN의 전반적인 실적도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 또 대세이기 때문에 네. 라인이 얼마나 또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지 체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짚어주셨고요. 이것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적에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될 건지 실적 부분도 살펴주시죠. 네, 라인을 쓰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실적이 증가하지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은
시장은 카카오톡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었고 국내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NHN은 처음부터 사실 라인의 출시를 해외로 타겟팅을 했었고요. 현재 게임 부분의 매출도 대부분의 일본에 지금 집중되어 있지만 이 가입자 확대에 따른 기타 지역에서의 매출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쟁력이고요.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가입자 2억 명 돌파는 무난해 보이고 그동안 사실 라인이 마케팅도 별로 하지 않았거든요. 2분기부터는 가입자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을 봐야겠죠. NHN의 1분기 매출액은 7,100억 수준, 영업이익은 2,100억, 당기순이익은 1,650억 수준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기대치를 넘어서는 양호한 실적이고요. 이러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역시 라인 때문입니다. 기존 온라인 광고 사업은 10%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라인의 매출 성장성은 10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인에서 작년 4분기에 483억의 매출을 보였거든요. 올해 1분기는 985억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게임 라인업이 많아지면서 매출이 늘어났고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이 스티커 매출도 늘어난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NHN의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사실이거든요. 지난 4월 5일에는 또 52주 최고가까지 기록을 했다가 오늘은 다소 그래도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요. 추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매매 포인트 살펴주시죠. 네. 최근 카카오톡이 흑자 전환했다는 기사는 다들 보셨을 거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톡 상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이 주목을 받는다면 라인의 가치도 따져봐야 할 것인데, 올해 라인의 매출을 약 5,700억 수준으로 예상하는데요.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이 기존에 없었던 수익의 창출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따진다면 라인의 사업 가치는 4조 원까지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이 평가도 있습니다. 향후 NHN의 주력 성장 동력이 반드시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요. 이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최근 기간의 수급이 좀 양호하게 좀 들어온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렇게 인해서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외국인의 수급인데 괜찮습니다. 실적이 증명되는 순간 외국인의 수급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대안이 부족한 대형주 장세가 요즘에 추세거든요. 이 NHN만큼 매력적인 기업이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매수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27만 5천 원,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25만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대형주 가운데 NHN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그 이전에도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는 코스닥 시장의 UID라고요. 네, 맞습니다. 변동성이 좀 큰 시장에서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코스닥이 좀 무너지면서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크게 사실. 하락했네요. 네, 방송을 준비하기 이전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하락 부분이 좀 있었고요.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을 설명하겠습니다. UID는 삼성전자 PLS 패널의 70% 이상을 ITO 코팅하고 있는 이 태블릿 PC 확대의 최대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입니다. 이 ITO 코팅은 디스플레이 패널의 터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ITO 필름을 쓰지만 UID는 필름 대신 ITO 코팅 작업을 하면서 터치 스크린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삼성에 납품하는 PLS의 패널도 태블릿은 화면이 크다 보니 빛의 난반사가 많이 되거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ITO 코팅을 한 번 더 해주는 작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터치 스크린 패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이 ITO 코팅 사업부의 성장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는 논리는 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의 판매 확대뿐만 아니라 이 커버 일체형 터치스크린, 일명 지원 G2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원 G2의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윈도우 8이 얼마 전에 출시가 됐었죠. 그로 인해서 노트북, 올인원 PC에도 터치가 채용되면서 이 전방 산업이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동사는 이미 올해 1월 말 이 캐파 확대가 완료돼서 2분기부터는 반드시 증설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설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중요하겠죠. 증설 효과가 가장 중요한데 UID처럼 전방 산업의 성장에 맞춰서 이 증설을 완료한 기업이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한 논리고요. 그에 따른 실적도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게 됩니다. 2013년도 ITO 코팅 매출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570억 가량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2014년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블릿뿐만 아니라 1분기부터 G2양 ITO 코팅 납품이 시작되고 이 스마트폰에서도 이 지원 방식의 매출도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13년도 매출액은 780억,
영업이익은 200억, 그리고 올해 예상 PER 약 7배로 동종업체 대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가 된다. 주목을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증권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UID 오늘 6.5% 크게 하락했거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게 좀 예. 보이기도 한데요. 이제 수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부터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급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다고 판단이 되지만 연기금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연기금이 굉장히 강하게 사고 있죠. 그러네요. 최근 코스닥에서 연기금이 좀 강한 매수세를 보였거든요. 그 매수세와 더불어서 이런 종목들을 연기금이 사고 있다라는 것만 관측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전고점 부분에서 물량 소화를 좀 하면서 꽤 오랫동안 좀 그 기간 조정을 좀 보였었거든요. 오늘 장대 음봉을 보였지만 이런 음봉에 이런 수급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른 코스닥 기업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신규 매수자도 접근에 가능해 보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5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종목 UID까지 알아봤습니다. 린츠홀딩스의 이영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